2번 같이 풀어보죠.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한 참가자들의 완주 시간은 평균이 5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 완주한 참가자 중 이미 추출한 100명의 완주 시간의 평균이 4시간 51분 이상이고 5시간 12분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이거네요. 자, 그러면 X바의 분포는요. 정규 분포,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뭐로 나눠준 거야? 바로 표본의 개수로, 모집단의 분산이죠. 분산을 표본의 개수로 나눠준 게 분산이 됩니다. 즉, 100분의 1이 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10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10분의 1시간이라는 것은 10분의 1시간은 보시면 알겠죠? 얘는 6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X바가 5시간 12분 그럼 뭐예요? 그냥 이렇게 써볼까? 5시간 12분보다는 X바가 크거나 같고 4시간 51분보다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아니라 여기가 4시간 51분 이렇게 되고 이쪽이 5시간 12분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얘를 표준화해주면요. 이 4시간 51분이라는 건 결국 5시간에서 9분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 9분은 표준 편차의 1.5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5시간 12분이면요. 표준 편차가 6분이니까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위잖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1.5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 2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거 2개 더해주면 얼마 되는 거니? 그냥 더해주면 뒤에서부터 더할까요? 4, 0, 1 올라가죠? 그 다음에 1 올라가죠? 9. 그래서 0.9104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는 평균이 45만원, 표준 편차가 8만원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지역의 1인 가구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의 표본 평균이 44만원이고 표본 평균이 44만원 이상, 47만원 이하일 확률. 자, 위의 문제랑 똑같죠. X바만 구해내 주시면 됩니다. N의 모집단의 평균 45만원과 똑같고요. 모집단의 분산이 64가 되는 거 아니야. 걔를 표본의 크기 16으로 나눠준 거죠. 이게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뭐 구하란 얘기야. 44에서 X바가 47 이거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치? 그럼 얘는 표준화하면요. 44는 평균에서 1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0.5보다는 G가 더 크거나 같다 이거고요. 47은 평균에서 딱 표준 편차의 1배니까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요 놈에다가 누구 더하면 되는 거야? 1, 이거 2개 더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럼 얼마야? 8, 2, 13, 10 올라가면 0.5328 뭐 이런 식까지 우리가 그죠?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은 평균 65분, 표준 편차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회사 직원 중 이미 추출한 25명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의 평균이 68분 이상일 확률 똑같죠. X바 얘는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65분이고요. 모집단의 분산이 15의 제곱인데 그놈을 25명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N 25로 나누면 되겠죠. 자, 15의 제곱은 225고요. 얘는 약분하면 9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3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 뭘 구하란 얘기야? P의 X바가 68분 이상일 확률은 자, 얘는 G가 얼마야?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1배만큼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는 0.5에서 누구 빼면 돼? 요놈 빼면 되네요. 0.3413을 빼주시면 됩니다. 됐지?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다음 핸드볼 연맹에서 공인한 여자 일반 부용 핸드볼 공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지?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 근데 그 중에서 64개의 무게의 평균을 봤대. 그럼 X바는 평균 3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6이니까 16의 제곱 256을 개수 64개로 뽑아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4가 나오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64개 무게의 평균이 346 이하거나 355 이상이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확률이 얼마냐? 그걸 구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얘는 확률 X바가 346 이하거나 혹은 P의 확률 X바가 355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둘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 문제는 요걸 계산하는 게 조금 포인트가 되겠네요. 문제. 따라서 이놈은 얘보다 작은 건데 요 놈이 결국은 얼마야? P의 G가 자 346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빠진 거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G가 355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5배만큼 더해진 거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앞에 놈은 0.5에서 0부터 2까지 있을 확률 0.4772를 뺀 거랑 똑같고요. 뒤에 놈은 0.5에서 0부터 2.5까지 있을 확률 0.4938을 뺀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충분히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느 도시에서 공용자전거의 1회 이용시간은 평균 6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25회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할 때 25회 이용시간의 총합이 145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이거 봐. 문제가 여태까지는 표본 25개의 평균이 얼마 이상일 확률, 뭐 얼마 이하일 확률 이거였는데 지금은 총합이야. 당황할 거 없죠? 총합이 1450분이면요. X반은 얼마란 얘기야? 25로 총합을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5로 나눠주면 5분의 5, 20, 5, 9, 45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5로 나눠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5, 25, 5, 8에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X바가 5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바가 58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때 X바의 뭐가? 분포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X바라는 놈은 정규 분포,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이 100이잖아.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그 놈을 25로 나누면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끝났죠? 58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1배만큼 빠진 거니까 결국 G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요. 이놈은 0.5에다가 0부터 1까지 있을 확률 0.3413을 더해주시면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0.8413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별거 없어. 지금 계속 다 비슷한 문제인 거 알겠어요? 어느 약품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회사가 생산한 약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25명의 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 0.9772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X바라는 놈은 정규 분포,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자,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분산은 100이고 25개 봤으니까 100을 25로 나누면 4죠?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때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 즉 P의 X바가 2000 이상일 확률이 얼마? 0.9772래. 그렇죠? 근데 이 0.977이라는 확률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0.5니까 여기가 0.4772가 되어야만 이 전체 확률이 0.977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의 면적이 0.9772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77이면요. 0.477이 여기 있으니까 요때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000을 표준화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끝났지 뭐. 2000 빼기 평균 M 나누기 2가 이꼴 마이너스 2니까요. M은 얼마가 되겠어? 2004가 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정규분포 0의 4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X바라는 놈은 얼마?
얘는 0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16을 9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럼 9분의 16이니까 여기는 3분의 4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y바라는 놈은 정규분포 3은 똑같고요. 얘는 4를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결국 자 요거 합니다. 1에서 0을 빼주고 3분의 4로 나눠준 거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놈이 p에 요것도 표준화를 해주면 a에서 누굴 빼주고 3을 빼주고 2분의 1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얘보다 값이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요. 이쪽은 얘보다 g가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즉 누구와 누구는 요놈과 요놈은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누구보다 큰 확률과 누구보다 작은 확률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요 부분의 두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두 개가 똑같아지려면 결국 얘하고 얘는 여기가 0일 테니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서로 다른 놈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은 얼마야? 4분의 3이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놈이 바로 2배의 a-3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따라서 a 빼기 3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8분의 얼마? 21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정규분포 얘를 따르고요. A와 B 두 사람이 크기가 4인 표본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미 추출하였습니다. A와 B가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모두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 4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그 4개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X바라는 놈은 결국 평균은 11이고요. 4를 4로 나눴으니까 1 되겠죠? 1의 제곱인 뭘 따라?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 X바가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10보다는 X바가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X바가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요. 얘를 표준화해주면 요놈은 이거 보세요. 이놈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1배만큼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놈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3배만큼 더해진 거니까 3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요렇게 될 확률은 결국은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한 거랑 똑같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요 0 되고 1 올라가니까 2에서 또 0 되고 1 올라가면 얼마가 됩니까? 4 되고 1 올라가니까 얼마 되는 거야? 8. 0.84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0.84의 확률을 갖는데 두 사람이 지금 4개씩 표본을 2번 뽑은 거잖아. 그 2개의 표본이 모두 다 이런 확률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했으니까 결국은 0.84의 확률이 2번 곱해져야만 2개의 표본의 평균이 모두 다 요 사이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되냐 하면 계산해 볼까요? 84, 84, 44, 16, 48에 32, 그죠? 84, 32, 88에 64, 67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6, 5, 0, 7056 그래서 0.7056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표 유형 3번 볼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m시간, 표준 편차가 3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 중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건전지의 수명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랬네요. x바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0.8664일 때 표본의 크기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x바라는 놈은 정규분포 모집단의 정규분포 m과 똑같고요. 표준 편차가 9시간이니까 우리는 9를 n으로 나눈 n분의 9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루트 n분의 3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x바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놈을 표준화해주면 되죠. 그럼 표준화해주면
갈게요. m 빼기 0.5에서 평균 m을 빼고 나누기 루트 n분의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g가 되겠죠? 마찬가지죠. m 플러스 0.5에서 m을 빼주고 나누기 표준편차 루트 n분의 3을 해주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얘는 찍찍 없어지니까 요거 2분의 1이라고 본다면요. 결국 얘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부터 g가 요놈은 찍찍 없어지고 요거 2분의 1이니까 그냥 6분의 루트 n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8664.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떠냐면 서로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다르잖아요.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과 플러스 6분의 루트 n 사이에 있을 확률이 0.8664니까 결국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은 정확히 얘의 반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0.4332가 되겠죠? 근데 0.4332가 여기에 딱 있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1.5가 바로 6분의 루트 n과 똑같아야 되겠구나. 2분의 3이 6분의 루트 n과 똑같으니까 루트 n은요 9가 되는 거고 n은 8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고요. 얘도 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구공 무게는 평균이 600, 표준편차가 20g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농구공 중 n개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평균이 509 이상 610 이하일 확률이 0.8185이다. 그랬네요. 이때 n값 구하라. 똑같습니다. 자, x반은요. 정규 분포 600에 요거는 400이니까 20의 루트 n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요 놈을 따를 때 결국 확률 595에서 x바가 어디? 614에 있을 확률이 0.8185다. 이거잖아요. 표준화 해줍니다. 확률 595에서 600을 빼면 마이너스 5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나누기 루트 n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돼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으로 쓰시면 되고요. g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610에서 600 빼주면 10이잖아. 그러면 10을 또 루트 n분의 20으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2분의 루트 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있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네, 0.8185인데 이거 보니까 얘하고 얘는 절대값은 2배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 절대값 2배 차이 나는 거는요. 1과 2.0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해봤더니 놀랍게도 0.8185가 딱 나오더라 이겁니다. 즉 얘예요 얘.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마이너스 얼마부터? 1부터 2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확률이 결국은 0.818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쵸? 결국은 그냥 2분의 루트 n이 2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n은 4니까 n은 얼마? 16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